네,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증권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 네, 미국 증시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 근데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04%.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1.03%. S&P 500이 마이너스 1.12%. 다우가 마이너스 0.31%. 유럽 증시도 스톡스가 마이너스 0.70. 그나마 뭐 FTS의 영국이죠. 영국 지수는 약간 상승해줬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유럽 증시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1.17% 빠졌네. 아시아 증시는 어제는 그래도 약간은 상승의 의미가 있긴 있었는데 뭐 상하이라든지 니프티, 인도라든지 이쪽은 살짝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지금 4.354%네요. 오늘은 1.6 BP 올라왔습니다. 그 채권 금리가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요새 반등해주고 있죠. 코인 쪽 약간 반등인데 한국의 달러 원화환율 엉망진창이죠. 요거는 이제 약간 심리 지수인데 공포 탐욕 지수인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성이 있질 않는데요. 29, 28이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지도로 보는 건데 나스닥이 진짜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약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요 정도면 아시겠죠? 그리고 어이씨 엔비디아 이거 뭐냐? 야, 엔비디아 저가로 난리도 아닌데. 전저가 안 깼는데. 저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1.89 빠졌네요. 지금은 마이너스 6.0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다 빠졌네. 보시다시피 TSMC 빠지고 브로드컴 빠지고 야 많이 빠지네. 테슬라 빠지고 알바마 빠지고 야 이렇게 많이 빠져.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많이 빠졌어. 마이너스 8.10 급락인데요. 포드 모터도 빠지고. 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게 되면 근데 나스닥은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급락은 아닌데요. 왜냐면 여기서 유성형 캔들로 해가지고 갭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줬다가 조정 주는 거. 그래서 이쪽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크게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이거 저항대 자리에서 맞고서 지금 조정 주는 자리라서 다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도체 쪽은 약하긴 하네.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래도 뭐 안 좋은 건 안 좋아요. 유럽 증시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독일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다가 약간 약세 모양 샜네요. 한국 증시는 그제 좀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 인기형 캔들 나와주긴 했는데 약간 지금 대부분 장세가 약세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폭락장까지는 아닌데 단지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반등해 준 것 때문에 좀 빠진 건 있죠. 물론 이제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채권 금리가 다시금 올라왔죠. 쌍바닥 주고서. 네, 그리고 브렌트유도 보시다시피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도 브렌트유가 73.86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만만치 않은데 시장 자체가 녹록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죠. 아침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 따르게 되면은 경기 전망은 침체 가능성이 있다. 침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제하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이고, 이 시장 자체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을 때는 뭐 가장 안전판이 가치 투자밖에 없죠. 야, 브렌트유도 그렇고 브렌트 그러니까 유가 쪽은 올라오는 애요. 예, 제 얼굴을 올릴게요. 네, 브렌트유하고 그 서브텍사스 원유 크루드 쪽이랑 반등해주고 채권금리도 반등. 야, 구리 가격 날라가네. 야, 구리 가격이 지금 5.2달러까지. 잠깐만, 구리 가격 이게 반등이었는데. 야, 반등이었는데 전고가 돌파했는데요. 예,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최근에 올라왔다 약간 조정주고 있고요. 유로화는 최근에 약세고, 엔화도 약세.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달러가 강세죠. 파운드화도 약세. 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관세 이슈 때문에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종목인데요. 엔비디아 이거 올라갔다 팍 빠져버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짝 조정받았네. 알파벳도 조정받았고, 메타도 조정받고, 테슬라도 조정받고, 애플도 근데 애플은 살짝, 예, 넷플릭스도 올라가다가 조정, 아마존닷컴도 올라가다 조정, 월마트는 아예 빠져버린다. 엑스모빌 최근에 그 유가 관련된 종목이 상승해주네요. 야, 오히려 석유 관련된 종목이 빵빵빵 날라가네. 아이온큐 양자 쪽은 그냥 반등해주고 있고, 야, 화이자가 빠졌어. 제약 쪽이 약하네. 화이자는 약하다, 야. 이거 저기 그동안 반등해줬던 제너럴 모터스 쪽, 야, 급락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세 이슈 때문에. 코인 쪽은 크게 변동성은 없고. 브로드컴, 어유, 야, 브로드컴이 B파동에서 C파동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JP모건 체이스도 약간 조정 줬습니다. 일랄리도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아유, 좀 많이 빠졌네. 로키드 마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인데. 오씨. 오늘 이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엑스모빌 쪽이에요. 최근에 유가 관련된 종목이 쫄래쫄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빅스 지수가 살짝금 반등해서 올라온 건 있네요.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뭐 아시아 증시는 그냥 혼조세. 뭐 그래도 최근에 약간 일본의 토픽스 지수가 약간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 있네. 네, 뭐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는 아시겠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죠? 지금 부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약세긴 한데 특이한 게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유가, 약간 원자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자 쪽에 네, 안녕하세요 눈치님. 원자 쪽이 다 같이 함께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분 구리하고 유가 쪽, 이쪽이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 딱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정리해가지고 미국 마감 시향부터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포드, 제너럴 모터스 폭락, 미국의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 하락했고, 야,
주요 기술주의 하락 현황. 엔비디아 마이너스 6%, 테슬라 마이너스 5%, 알파벳 마이너스 3%. 이거 다 빠졌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근데 어제 우리 체크했었잖아요. 이게 어제는 지수가 살짝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적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졌잖아.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았잖아.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반영이 되네요. 네, 제너럴모터스는 지금 마이너스 3% 종가 기준으로. 근데 더 빠졌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정규장 끝나고 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GM과 스텔란티스 주가 각각 3% 하락했다. 포드와 다른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살짝 이야기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및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미국 동부 시간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시장은 세션 중반부터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상호주의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일각에서 예상했던 강경한 보복 관세보다 다소 유연한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보이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방어주 강세. 이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뭐 약간 선방한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상승 종목 개수가 1000개 정도는 되거든요. 1067개긴 한데 물론 하락 종목 개수 2000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매우 안 좋긴 합니다만.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상단이죠. 하단. 그래 오늘 선방했던 섹터는 커스터머 스테이플스 여기 필수 소비재 쪽이죠. 1.42, 유틸리티 0.70.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마이너스 4.61 하락했습니다. 약간 중간단에 있는 게 이제 파이낸셜 금융 쪽하고 헬스케어 쪽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24,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37 정도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예, 방어 결국에는 뭐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오늘은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마르커스보다 엔비디아 다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강세 소비재 커스터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 쪽 유틸리티 업종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방어적인 섹터의 중심의 로테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2일 실제 관세 시행일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번 주 초까지 S&P 500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관세 리스크로 인해 상승세가 중단됐습니다. 향후 관세 발표 내용과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결론을 이내 주의하겠죠. 단기적으로는 관세 발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면 제조업 및 자동차 업종에 추가적인 타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된 관세를 시사한 만큼 완화된 조치가 실제로 나오면 일부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주가 그렇게까지 나스닥이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단지 올라왔다가 조정받은 건데 여기 지지 라인이긴 해요. 기술주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큰 낙폭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향후 일정 4월 2일 가장 중요한 4월 2일 자동차 관세 시행 예상일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2025년 3월 27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예고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자동차 기업 GM 스텔란티스 주가 하락
기술주의 엔비디아 마이너스 6%, 테슬라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2일 실제 관세 시행 여부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근데 4월 2일이라고 한다면은 야 솔직히 뭐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미국 시간 따져도 뭐 3일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뭐 만만치는 않은데 시장장 제가 네 미국 시장 요 정도 보고 유럽 시장 네 유럽 증시 자동차 업종 급락과 미국 관세 발표 우려 영국 채권 시장 안정 네 유럽 증시는 미국 자동차 관세 발표 우려로 인해 하락했으며 특히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좀 자동차 업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7% 하락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지수는 2.6% 급락했습니다.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2월에 영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잖아요.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는데 영국 FTSE가 0.30%로 그나마 선방해 줬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리고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예상보다 낮게 조정하여 시장 불안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그래서 예상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 가능성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특히 자동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국채 발행 안정으로 인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정부의 보수적 재정 이거 넘어갑시다. 네, 유럽 증시 이 정도면 아실 거고 아시아 증시 우리는 방송이 글로벌적인 것 같아. 아시아 증시 아시아 증시는 뭐 어제 이거는 이제 아시아는 아무래도 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결과물은 아니고 그래도 어제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선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1.08 상승, 코스닥은 0.74. 중국이 뭐 살짝 빠졌는데 뭐 제가 보기엔 크다. 예,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크게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아시아 증시는 이 정도만 볼게요. 뭐 큰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서. 그 다음에 섹터 시황 살짝 볼까요?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필수 소비재 쪽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가 네, 오늘 아까 섹터 확인했죠. 네, 커스터머 스테이플스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서 올라간 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부동산 뭐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수요 지속 필수 소비재 좀 그렇고 유틸리티 쪽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에너지 쪽은 유가 강세에 의해서 올라갔고 부동산 쪽은 뭐 일부 니츠 쪽이 좀 상승해줬다. 멀티럴즈 쪽은 네, 혼조세. 그래도 살짝 선방해줬고. 네, 하락한 섹터를 보게 되면 뭐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낙폭이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마이너스 4.61% 하락했고 파이낸셜 금융 쪽이 마이너스 0.24, 헬스케어 쪽이 마이너스 0.37,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마이너스 0.65. 야, 씨, 이거 뭐냐? 씨. 하여튼간 기술주 다 빠졌다. 야. 기술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는 최악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섹터로 봤을 때는 네, 미국의 증시 기준으로 경기 방어 중인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모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반도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급락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종목 시황. 뭐 다 빠져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빠져서. 구글이 마이너스 3.27.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기술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80%. 반도체 부분에 큰 폭의 하락. 이건 좀 여러분들 그 소비재 섹터에서 이게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뭐 여기 한글로 표현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비주에는 또 뭐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이게 순환 사이클 소비재, 뭐 하여튼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요거 그래서 종목으로 대표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61%, 아마존이 마이너스 2.25%, 나이키가 마이너스 1.85%, 스타벅스 마이너스 1.26%. 통신 미디어 쪽 구글과 메타가 각각 마이너스 3.27에서 마이너스 2.46 하락했다. 통신업 쪽은 선방했는데, 네, 통신업 종 T모바일 1.25, 버라이존 1.59 상승해줬다. 경기방어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AT&T, 버라이존, 약간 통신 쪽은 그나마 좀 선방한 부분이 있네. 역시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버크서 해셔웨이, 그렇죠. 여기 금융 쪽 다 빠져 있잖아, 그렇지. 괜히 워렌 버핏이겠습니까? 네, JP 모건은 마이너스 0.0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1.06, 버크서 해셔웨이는 0.82,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마이너스 1.17. 에너지 쪽 엑스모빌 1.44, 세이버는 1.21. 아까 뭐 보셨다시피 유가가 요새 계속적으로 반등해주고 있어가지고 헬스케어가 상대적인 안정감이 있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존슨앤존슨.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아까 화이자 빠졌고 일라일리도 빠지고 일라일리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 3%. 근데 그나마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헬스그룹, 케어그룹 이쪽이 좀 약간 선방해준 건 있지. 그래가지고 기술주, 소비, 경기주는 크게 넘어갑시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을까? 하여튼간 오늘 시장에서 뭐 기술주가 크게 좀 하락했다는 거. 네, 여기까지 보면은 뭐 오늘 시장의 큰 흐름은 아시겠죠? 네, 글로벌 시장은 요 정도 보고